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주말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부터는 정말 정신없는 임영웅님의 일정을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더불어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 소식까지 계속하여 아마 격정사로 터져 나오고도 남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이 더더군다나 폭등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 부정 티켓 취소 처리에 대한 많은 지금 개선안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암표상에 칼 빼든 아이유, 임영웅 부정 티켓을 취소 처리하겠다. 물론 이것은 부정 티켓을 잡아냈을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이유 씨도 지금 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임영웅님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런 부정 티켓을 잡아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임영웅님 역시 16명, 80명이 넘는 이런 부정 티켓 구매자들을 계속 색출해내서 지금 취소 처리를 하고 있죠. 아이유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직접 인터파크 측이나 임영웅님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서만 처리를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암행어사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아닌 척 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암행어사 집단을 이 부정 티켓에서도 만들어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아이유 씨 콘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금 부정 티켓 구매자, 판매 이력들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이 아이유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행어사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유 팬 콘서트 제작사 주식회사 공연팀입니다. 고객님께서 제보하신 아이유 팬 콘서트 불법 거래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예매권을 적발하여 예매 취소 처리가 되었고 고객님께서는 현재 본 공연 예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제보하신 회차의 티켓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실제 증언글이 SNS에 올라온 거예요. 저 꿈 같아요. 아직도 너무 울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맞죠? 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 아이유 팬분이 불법 거래로 보이는 티켓을 제보를 했고 그것을 제작사에서 실제로 취소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취소 처리한 티켓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다시 팔 수는 없으니 이 티켓을 제보한 분에게 그냥 무료로 증정하는 암행어사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이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팬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저런 불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직접 색출해내겠죠. 그러면 이 제작진이나 아니면은 공연팀 또는 소속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영웅시대 분들도 얼마나 전국에 수백만 명의 팬이 몰려 있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으로 암표 팔이를 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작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인력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속사나 아니면 이 인터파크 티켓 측에서 이런 이벤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암행어사 이벤트라고 해서 저런 불법 거래를 혹시 확인하게 되면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정말 구매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티켓 자리랑 좌석을 확인한 다음에 그 좌석 그대로 신고 내역에 포함해서 소속사나 아니면 저런 제작사 측에 연락을 하면 확인한 뒤에 취소 처리가 되고 그 티켓은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혜택까지. 굉장히 일석이조죠. 이런 일석이조적인 시스템도 앞으로 차츰 더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서
임영웅님에게도 또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이 안표팔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파워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 편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신 상태죠. 근데 이 2회차 편의 비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 탑10 9월 2주차 기록을 보니까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보이세요? 돌싱근즈에 등장한 하림이라는 멤버 이외에는 SBS 미운 오리 새끼에 등장한 임영웅님이 드라마가 아닌 전체 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연으로 비드라마 이슈 검색 키워드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는 건 정말 굉장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임영웅님의 기록이 계속 이어져서 비드라마 TV 검색 반응에서도 임영웅님이 8위에 랭크가 되며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미우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출연자들이 더 집중되지 패널로 등장하는 이런 게스트에게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집중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쟁쟁한 기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해 이 미우새 제가 예고편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어제 이런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임영웅이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 출격도 앞두고 있는데, 자, 미우새 임영웅 2탄이 남아있으나 지금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게 되면서 SBS가 기존 미우새 시간대에 아시안게임 경기들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나머지 출연분이 10월 8일까지니까 10월 8일날 만약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생중계하게 되면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방영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다행히 시간대가 저녁이고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시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늦은 시간대까지 경기를 할 종목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대에는 임영웅님의 미우새 편이 정상 방영하지 않겠냐.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40개 종목이 되고요. 사실 중계는 굉장히 많이 해요. MBC, SBS, KBS, 스포티비, TV조선 뭐 웬만한 데서는 중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편을 굳이 SBS 측에서 이거 왜 중계하겠습니까? 굳이 중계권 돈 주고 사와서 중계하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죠. 시청률이 왜 높아야 할까요? 그래야 그 시간대에 광고주들에게서 광고를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것이 방송국의 주요 수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청률에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지금 임영웅님의 미우새 시청률 대박 났지 않습니까? 16.1%라는 초유의 기록을 올해 들어 처음 세웠다. 그런 대기록을 세운 임영웅님의 미우새 2편을 굳이 SBS 방송국에서 아시안게임으로 대체한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임영웅님의 2편이 방영된다라는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게 어떤 증거냐? 바로 스브스 엔터테인먼트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임영웅님의 10월 8일 예고편이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딱 보이죠? 정확하게 10월 8일 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맞습니다. 10월 8일 날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정상 방영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거 예고편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스브스 엔터라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SBS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걸 또 장면을 보여주면 이 SBS에서 이걸 또 자르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예고편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미우새에 등장을 하죠. 이건 이제 저번 주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신자를 라이브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앞에서 임영웅님 배신자를 쫙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이 옆에 있었던 서장훈 씨가 오열을 해요. 푹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 배신자라는 노래가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워낙 이 결승 무대 때 아버님의 기일을 맞아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불렀던 노래이고, 또 이 배신자라는 노래가 생각해보면 임영웅님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임영웅님의 아버님이 또 즐겨 부르셨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서장훈 씨의 뭐 아버님과 무언가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서장훈 씨가 눈물을 막 폭풍 오열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서장훈 아버지가 누구냐? 아들을 빌딩 부자로 만든 1등 공신이다. 서장훈 씨가 예전에 백조클럽에 등장을 해서 배우 서정희 씨를 캐스팅해서 모델을 시킨 분이 우리 아버지다. 키도 크고 또 서전무님이라고 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국내 최대 의류업체 광고 모델로 활동한 바 있는 서정희 씨도 스카웃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장훈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서장훈 아버님은 서기춘님입니다. 현재 광고 마케팅 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요. 서장훈 씨가 소유한 200억대 서울 강남 양재동 건물 역시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이 서장훈 씨가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아버지를 직접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지난 5월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 사춘기 때 아빠와 대화를 자주 해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사실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라고 부른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반말을 주고받는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까봐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꾸준히 44년간 말을 놓고 아빠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뭐 혹시 불편하신가? 몸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답이 있었습니다. 저번 편에 병상에 계신 어머니가 임영웅 씨의 노래만 들으신다라면서 서장훈 씨가 울컥했잖아요. 어머님들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도 병상에 임영웅 노래 무한재생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 힘든 병상 생활 중 위로가 됐던 것이 바로 영웅의 노래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임영웅님의 배신자 노래를 듣던 서장훈 씨가 오열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다른 기사를 또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장훈 씨가 투병 중인 어머니 생각에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보니까는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씨가 이 방송에서 이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 때 이승우 씨가 혹시 올해 소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서장훈 씨가 뭐 대박 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빨리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평소 같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편지를 쓰냐라고 할 텐데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아직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20년 뒤에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꼭 내가 쓰고 싶다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러면서 꼭 건강하셔야 그 편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빨리 병상에서 쾌차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서장훈 씨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안 그래도 서장훈 씨의 어머님이 또 임영웅님의 찐팬이고 노래를 계속 들어오셨다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님의 기일날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배신자를 불렀던 것이고, 서장훈 씨도 같은 아들로서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임영웅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임영웅님의 노래를 꾸준히 들어왔었던 이 어머님 생각을 하며 이 배신자 노래를 들으면서 서장훈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오열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슈퍼스타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런 슈퍼스타가 제가 어제 전달드렸던 요 사진, 에이 소시어제 본 거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임영웅님이 이 상계옥이라고 하는 이 닭구이집
강남 압구정에 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요즘 이 강남 일대에서 무언가를 하나 봅니다. 축구 때문에 가는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이지만 아마 앨범 작업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 강남 쪽을 자주 오가는 것 같아요. 특히 압구정 쪽을 말이죠. 왜냐, 다음 사진을 보니까 자, 도산정육이라는 식당에서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인 언제로 되어 있죠? 무려 9월 21일입니다. 와, 9월 21일이면은 불과 며칠 전이죠. 최근에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이 도산정육점에서도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 도산정육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잔뜩 연예인들의 사인이 담긴 사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방문하는 맛집인데 소씨가 또 상계옥에 이어서 방문해야 하는 고깃집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방문했었던 거에 증언을 보니까 가수 임영웅님 방문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사인이 남겨져 있어요. 임영웅님이 들려서 간단히 식사를 했나 봅니다. 이 도산정육이라는 곳도 서울 강남구 선릉로 155길에 12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으로 보면 자,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상계옥이라는 곳이 이 압구정역하고 압구정 로데오역 요 사이에 있단 말이죠. 요 사이에 있는데 요 근처에 갔었는데 이 근처에서 또 도산정육 본점도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압구정 로데오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와서 골목으로 들어오거나 5번 출구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이 근방에 상계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도산정육 본점이라는 곳도 이 근처예요. 제가 볼 때는 요 일대에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 녹음실이나 관련 작곡가분과 아마 곡 작업 또는 콘서트 관련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에는요 풋살장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근처에 계속 방문을 하며 식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신곡 활동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임영웅님이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대심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시지 않나 싶네요. 햇빛도 기분 좋은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날씨 요정답게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마저도 행복지수를 올려주고 있지 않나. 사실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할 때를 보면 비가 오던 시기에도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하는 날이면 비가 그치고 폭염으로 더운 날에는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할 땐 비가 살짝 내려줘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날씨 요정답지 않습니까? 요즘 임영웅님이 예능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렸던 근황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임영웅님의 각종 소식들이 활성화되자마자 날씨도 그 후덥지근하던 여름에서 너무나 선선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금토일 나들이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주말에도 소시의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은 끝이 없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스타 효과가 없다고 임영웅은 다르다. 네, 임영웅은 다르다. 가수 임영웅이 엄청난 영향력을 시청률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다음 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에서 16.1%가 넘는 압도적 시청률을 보여줬죠. 이 미우새 같은 경우는 평균 12%에서 13%대, 지난 7월 30일에는 9.5%대까지 하락했는데 임영웅님이 등장하면서 어마무시해진 겁니다. 이 효과를 두고 언론에선 뭐라고 하느냐, TV 컨텐츠를 접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대중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TV가 안 모른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스타의 출연이 시청률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임영웅의 스타 파워와 화제성은 이렇듯 눈에 보이는 수치로 입증되어 가고 있다. 지난 5월에서 6월 KBS에서 방송됐던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마이 리틀 히어로는 첫 방에서 6.2%를 기록했고 중장년층 팬층이 두터운 임영웅의 인기가 시청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 출격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임영웅님의 다음 미우새, 그 다음에 놀라운 토요일까지, 거기에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시작까지, 정신없는, 거기에 신곡 앨범 발매까지 함께 이루어지겠죠? 정말
물 셀 틈 없이 정신없는 임영웅님의 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특히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 기존 미우새 시간대에 아시안게임 경기들을 생중계할 예정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나머지 출연분이 10월 8일 공개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 시간대가 겹치냐 안 겹치냐 이러한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겹치지 않을까요? 굳이 SBS에서 이 미우새를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방영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전달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를 맡게 된다. 특히 생중계다라고 하지만 이 미우새가 방영하는 시간대는 특히 늦은 저녁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시간대가 9시입니다. 자, 아시안게임이긴 하지만 물론 늦은 시간까지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간대에 굳이 SBS가 생중계를 하며 이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임영웅님의 방송분을 방영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보니 이번 가을 콘서트 이템들을 챙겨보자 쌍안경을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TS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후지필름에서 나오는 테크노 스텝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마 구매하셔서 공연장 가시면 임영웅님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뭐 사실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360도 무대이다 보니까 쌍안경이 없이도 많은 분들이 예전 공연보다 훨씬 더 임영웅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구매해 가신다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오로지 더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지금 암표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박명수 씨가 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임영웅 콘서트 850만원 암표에 불법적인 티켓 구매 문제가 있다. 뭐라고 했느냐? 방송인 박명수가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22일 오전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한국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이 출연하여 DJ 박명수와 함께 코너를 꾸몄다. 이날 전 팀장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히어로 임영웅 씨 콘서트가 화제다. 얼마 전에 서울 콘서트 티켓팅이 열렸는데 동시 접속자가 40만 명이라고 한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고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고 하더라. 성공하신 분들은 SNS에 로또에 당첨되신 것처럼 환호하시더라. 하지만 지금 문제는 암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팀장은 16만원짜리 티켓 2장을 180만원에 파는 암표상도 있다. 와, 말이 됩니까 이게? 거의 10배가 넘잖아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팔려고 한 건 이슈가 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팔려고 한 건지 어쨌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850만원에 올린 사람도 있더라. 아니 어떻게 티켓값이 한 장에 850만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구매하셔야 되겠습니까?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안 되겠다. 자, 더불어서 소속사에서는 불법 거래가 발견되면 티켓을 강제 취소하겠다고 하더라. 여기에 이제 박명수 씨가 말한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지만 불법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간절한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진다. 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나는 그만큼 임영웅 씨 진짜 팬도 아닌데 아니 우리 부모님 사드리는 건데 뭐 어때? 등등등 여러 핑곗거리가 있습니다만 정말 멀리 내다봤을 때는요. 이런 암표파리들은 비단 임영웅님의 콘서트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의 콘서트, 자신이 구매하고 싶었던 다른 물품들에 대한 리셀,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사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임영웅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티켓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티켓도 못 받고 그냥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임영웅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 수천사님들만큼이라도 말도 안 되는 암표 구매 절대로 하셔선 안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글도 어제 새벽에 올라왔더라고요. 임영웅 콘서트표 차라리 추첨을 해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추첨을 해라. 기사에 보니까 새벽 2시쯤 눈을 비비고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가수 임영웅 콘서트 관련 페이지에 들어갔다. 보통 이 시간에 취소표가 풀리는데 사실 있을 리 만무하다. 미련 때문에 새로 고침만 반복했다. 이미 그 전에 예매 오픈 당일엔 이 사이트의 서버 시계까지 확인하고 초시간 단위로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나의 대기 순서 38만 3,531명. 스마트폰 앱과 머리가 함께 마비가 됐다. 수십 분 뒤 다시 접속이 됐지만 5만 8천대로 줄어들었다. 그 위에 글씨엔 매진이라고 떴다. 실패자의 넋두리가 이어진다. 선착순 과연 공평한 걸까? 사실 피켓팅에는 자신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여러 콘서트 티켓을 성공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주경기장이 아니라 최저경기장에서 공연하느냐 이런 얘기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장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암표를 살 생각도 없지만 차라리 이럴 바엔 일본처럼 사다리 타기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 때문에 저런 암표파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아이유와 임영웅 티켓 부정거래 근절에 앞장선다. 임영웅과 아이유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에 불법 티켓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명수 씨도 말을 했다라고 하죠. 자, 결국에는 이 티켓팅,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요, 소속사에서 이런 부정 티켓 거래 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요. 뭐 공식 팬클럽 영구 제명, 강제 탈퇴, 티켓 취소.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암표파리범들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처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렇게 뭐 강제 탈퇴시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또 가입하는데요. 다른 계정으로 또 다시 가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암표 티켓 근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저 구매를 하지 않는 것,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구매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티켓 파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 소천사님들만큼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13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 수가요 무려 43만 표가 넘었으며 좋아요 숫자 부문에서도 가장 많은 4만 5천 개를 받으면서 역시나 130주 연속 1위.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추세라면 200주 연속 1위도 가능한 것이 우리 아티스트의 파워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130주가 달성이 됐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임영웅님의 이런 신기록 대기록들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러한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가 있어서 행복하다.
슈퍼스타의 삶을 다룬 임영웅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제가 절대로 뭐 꼭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독려는 아닙니다. 저는 어떤 책자가 나와도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독려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수 임영웅의 삶을 총망라한 신간이 출간된다. 왜 대중들이 이토록 임영웅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라고 단순히 규정짓기 어려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요. 특히 이 책을 집필한 작가는요. 임영웅님의 고공행진은 단순한 스타덤을 넘어 희망의 아이콘이 될 정도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는 어린 시절 태권도와 축구에 흥미를 보였고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단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보였다. 음악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으며 대학교에서는 실용음악을 전공했다.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었다. 팬들의 사랑 덕분에 음원 차트는 임영웅의 노래로 줄 세우기가 될 정도로 진기록이 생겨나고 있다. 임영웅님의 학창시절부터 비하인드 얘기를 좀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의 진미를 모르고 살아온 많은 사람에게 임영웅이란 가수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임영웅 존재 자체의 인성과 매력에 매료가 되었고 특정 장르도 특정 연예인도 아닌 임영웅 자체와 임영웅 장르의 모든 노래를 열렬히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 세례는 또 이어집니다. 남진님이 이렇게 채널 A 뉴스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임영웅과 경쟁? 아유, 후배들 너무 잘하더라. 자, 남진님이 등장을 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저녁 뉴스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임영웅, 영탁 등 후배 트로트 가수와의 경쟁에 자신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자 후배들이 너무 잘해서 조심스럽지만 나는 무르익은 홍시와 묵은지 맛이다. 나는 마이 웨이 하겠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후배들이 너무 잘해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와, 남진님 하면 뭐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뭐 이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업적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운 트로트계의 레전드인데 이제 데뷔한 지 본격 활동을 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임영웅님과 영탁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이 트롯맨들의 트롯계에서의 위상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트롯맨들과 임영웅님을 응원하면서 항상 가슴에 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뿌듯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